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가 SPF인 거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가 PA가 되는 건데요. 발랐을 때 눈이 시린 이유는 유기자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좀 눈 시림이 싫다 하시면 무조건 무기자차를 바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서 보통 오일이나 향료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산화가 되면서 피부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바르는 양은 그거의 4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해요.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한 번 바르고 나서 덧발라주는 거, 한 2번 정도는 덧발라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활력을 북돋아주지만 자외선에 과하게 노출되면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피부를 늙게 하는 주요 원인인 자외선, 즉 노화를 늦추려면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부터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손쉬운 자외선 차단 방법으로는 자외선 차단제가 있죠.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위한 모든 것, 선크림 잘 고르는 꿀팁부터 놓치기 쉬운 일상 속 자외선 차단 방법까지 파스텔 휴먼 피부과 홍은선 원장님과 함께 광노화를 피하기 위해 이것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텔 휴먼 피부과 전문의 홍은선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질문 간단하게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너무 여름이 뜨겁죠, 햇볕이. 네네. 햇볕이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는데 태양을 피하지 않고 자외선을 흡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여름철에 햇볕을 갑자기 많이 받는 경우에는 일광화상이라고 해서 심한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피부 광노화, 잔주름과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어쩌면 필수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노화를 피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요? 네, 세모입니다. 만약 실내에 형광등이랑 그 다음에 LED 등만 있다면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안 발라주셔도 돼요. 그 이유는 형광등에는 사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 있는 형광등이 저희 피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LED 등은 아예 자외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실내에 아무런 빛도 없고 형광등이나 LED 등만 있다고 하면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안 발라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창문이 있고 결국에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창문을 통해서 UVA는 거의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 제 자리는 창문하고 꽤나 멀거든요. 네. 그래도 발라야 될까요? 어쨌든 통과되는 빛이 결국에는 이렇게 바닥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반사되면서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챙겨 바르겠습니다. 네. 자, 2번. 눈이 많이 쌓인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예, 저는 O입니다. 자외선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눈이 쌓여 있으면 자외선이 거기에 또 반사가 돼서 피부에 오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인 겨울이나 혹은 스키장, 썰매장 가셨을 때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바르셔야 합니다. 네, 3번. 책상 스탠드를 켜고 있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이거는 X입니다. 왜냐하면 책상 스탠드 요새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LED 등이거든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LED 등은 아예 자외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외선 받기 때문에 선크림을 손도 발라라. 근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4번. 자외선 차단이 되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화장하면 선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X입니다. 저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네, 많이들 메이크업 할 때 간편하니까 이런 차단되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들을 많이 사용하긴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자외선 차단이 되려면 양을 지금 쓰시는 거의 한 5배에서 10배는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가부키 화장처럼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크림을 먼저 발라주시고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겹은 기본으로 발라야 되는군요. 네. 그럼 5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햇빛 알레르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것도 O입니다.
뭐 물집이나 혹은 구진, 판 이런 것들은 편하게는 우리가 햇빛 알레르기라고 하지만 피부과적 정확한 용어로는 자연광발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서 자외선만 잘 발라줘도 좀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의 약은 자외선 차단제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따지는 게 엄청 많잖아요. SPF와 PA 지수부터 무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너무 이름만 들어도 헷갈리는데 먼저 SPF와 PA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외선은 크게 A, B, C가 있는데 우리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는 A와 B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가 SPF인 거고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가 PA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얕게 들어가면서 강한 영향을 주어서 주근깨 혹은 검버섯,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SPF가 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인 거고 보통 숫자로는 뭐 15, 30, 50 그리고 50 이상은 50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숫자가 클수록 당연히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숫자에다가 15를 곱하면 그게 자외선이 차단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0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450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8시간이 안 되게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또 더 빨라져야겠네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그거는 500원짜리 동전만큼 권장량을 발랐을 때의 시간인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되게 조금씩 콩알만큼 바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권장량이 4분의 1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수치를 권하세요? 30 이상의 수치를 쓰되 만약에 덧바르기가 귀찮다 하시면 50 이상의 것을 그냥 한 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새에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한 번 바르고 조금 있다가 또 덧바르고 그러면 아무래도 바르는 양이 2배가 되니까 차단 시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PA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외선 A는 우리 지구로 내려오는 자외선의 거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강한 자극을 주지는 않지만 피부에 깊숙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흔히 말하는 광노화, 탄력, 잔주름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PA 수치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PA 수치는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고 플러스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플러스 하나부터 4개까지 당연히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뭐 상황에 맞춰 사실 구분해서 바르기는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일상생활 혹은 장시간 야외 활동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3 플러스가 3개 이상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포츠용으로 챙겨서 바르는 네. 것으로. 그 다음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차이인데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 좀 명쾌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기자차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미음.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을 해서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분으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기억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얘는 아무래도 피부에 막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발림성이 쌓기 좋지는 않고 백탁 현상이라고 해서 뜨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의 장점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아기들도 순하게 잘 쓰실 수가 있고 물이나 땀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서 여름철에 좀 자외선 차단에 좋다.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벤조자가 들어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일단은 피부로 흡수돼서 자외선을 받아들여서 열로 방출하는 식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애들이고요. 아무래도 피부로 흡수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발라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무기자차랑은 다르게 밀림이 적어요.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 편하게 부담 없이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요즘에는 혼합자차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있던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혼합자차는 2개가 섞여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말을 하는 건데 무기자차의 그 텁텁하고 두꺼운 그 백탁 느낌이 싫다, 조금 발림은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선택지고요. 다만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무기자차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선크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저는 선크림을 바르면 눈이 시리거나 갑갑하거나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은데 저한테 맞는 선크림 잘 고르는 방법이 궁금해요. 제형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크림부터 겔이나 뭐 스틱도 요즘 나오는데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 피부가
피부가 민감하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발랐을 때 눈이 시린 이유는 유기자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좀 눈 시림이 싫다 하시면 무조건 무기자차를 바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코 옆이라던가 귀 이런 굴곡진 부분들에는 사실 크림이 제일 바르기가 좋기 때문에 얼굴에는 크림이나 젤 타입을 추천드리고 팔다리도 이제 여름철에는 신경 써주셔서 발라야 되는데 그런 데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크림으로 일일이 다 바르기엔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때에는 이제 스틱 제품이나 아니면 스프레이 제품으로 좀 넓게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리고 성분 중에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보통 오일이나 향료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산화가 되면서 피부에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에서 오일이나 향료가 들어간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최대한 무향인 걸로 찾아서 쓰면 좋을까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바르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나 그 추후에 덧발라야 되는 간격 같은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 일단은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는 거는 제대로 된 양을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WHO에서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바를 때 900mg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800mg을 바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면적당으로 생각해보면 제곱 센티미터당 2mg이거든요. 좀 눈에 보기 쉬운 걸로 생각해보자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의 양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를 때는 이만큼 다 바르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바르는 양은 그거의 4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곱하기 15 한 거에 사실상 4분의 1시간 정도만 차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한 번 바르고 나서 덧발라주는 거 한 2번 정도는 덧발라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막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막은 바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외출 직전에 바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외출 직전에 연달아서 2번씩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피부에 흡수돼서 작용을 하는 데에는 적어도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외출하기 적어도 30분 전에 그리고 덧바르는 거는 사실 간격을 띄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2번 정도 덧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특히 선크림 바를 때 이것 주의해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제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 입술이라던가 귀라던가 뒷목이라던가 헤어라인이나 이런 옆 라인들은 사실 우리가 좀 덜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빠짐없이 발라주시고 또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사실 손등이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그리고 손등까지 항상 늘 햇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손등은 사실 뭐 많이 발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얼굴 바르실 때 손등까지도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옷이 짧아지게 되니까 그냥 팔까지도 기본적으로 발라준다 생각하시고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귀랑 목도 꼭 빠짐없이 발라줘야 되는군요. 네, 좀 귀랑 목 혹은 입술, 뒷목 이런 데를 조금 간과하기가 쉬우신데 결국에는 그런 것도 자외선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술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바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막 그냥 광노화 너무 무섭잖아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선크림 바르는 것 말고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외출하실 때 양산이라던가 혹은 좀 바깥에서 오랫동안 계실 일이 많으시면 긴팔, 모자 이런 것들을 꼭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자외선 때문에 피부 손상을 입으신 분들이 피부과로 가면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자외선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경우는 일단 여름철에 일광화상이라고 해서 바닷가나 휴가를 가셔서 햇볕을 많이 쬐고 많이 아파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외선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증상에 맞춰서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처방해드리거나 가려움이 심하신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드리고 바르는 약으로는 스테로이드 바르는 약을 처방을 해드려서 염증이나 붉은기를 좀 완화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광노화 때문에 피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광노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가 아니라 잘 막아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저희 같이 자외선 열심히 막아보도록 해봅시다. 네, 오늘 자외선 차단에 대해 안 되는 이유 궁금했던 부분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